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101입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환율이 요동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한국 시장에만 존재하는 김치 프리미엄에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김프의 개념과 발생 원리, 그리고 이 김프를 투자 기회로 바꾸는 환율 리스크까지 완벽히 제거한 무위험에 가까운 투자 전략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 전략가로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김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 프리미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김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즘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요즘 미국 주식,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같은 이제 미국 주식들이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의 매수 순위 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주식들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어디에 가서 투자를 하죠? 저희가 이 키움증권이라던가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런 다양한 증권사들에 가서 이 미국 주식을 구매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주식들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키움증권에서 사든 삼성증권에서 사든 어떤 증권사에서 사든 가격은 모두 동일하죠. 그거는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어떤 주식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구매를 하든 가격은 전부 동일합니다. 물론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원화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만약에 이제 증권사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격 차이는 이제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국내 증권사들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로빈후드, 위불, 찰스 슈왑 이 다양한 증권사들 어디서 미국 주식 구매를 해도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코인 세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코인 세계에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테더 이런 다양한 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어요.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비트 그리고 빗썸 같은 거래소들이 있죠. 그리고 해외에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비트 등등등 정말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코인 세계에서는 이 거래소별로 가격이 전부 다 달라요. 국내 증권사끼리도 가격이 다르고 이 해외 거래소와는 가격이 더 크게 다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 같은 시간대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비교를 한 건데요. 이쪽은 이제 빗썸이고 이쪽은 업비트입니다. 근데 지금 코인 가격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빗썸에서는 현재 1억 5,714만 원,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1억 5,751만 5천 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찍은 스크린샷인데도 이 국내 거래소들끼리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르죠. 현재 비트코인이 이 빗썸에서 2만 5천 원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해외 간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납니다. 결국 이 한국과 해외 거래소 간의 그 코인 가격 차이를 김프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제 김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김프가라는 사이트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김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제 이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테더와 비트코인 모두 김프가 현재 약 2% 정도 끼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이 테더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해외에 대비해서 2% 정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김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전 세계에서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는 반면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들이나 국가별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국내와 해외 그 김프 가격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외환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외환거래법으로 인해서 이 자본의 이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들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개인이 해외에 돈을 보낼 때도 그 목적과 한도를 엄격하게 통제해요. 한번 해외로 돈을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해외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 돈을 왜 보내는지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지, 이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뭐 이런 걸 엄청 세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봤던 대로 뭐 2% 정도 해외보다 국내가 비싸니까 뭐 예를 들어 해외로 돈을 보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여와서 팔면은 2%의 차익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단순히 비트코인 사오겠다라는 목적으로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는. 이렇게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갈라파고스처럼 글로벌 시세와 코인 가격이 좀 따로 노는 것이죠. 국내에서 뭐 해외로 자본이 이동하는 거는 국내 규제 때문에 어렵다고 쳐도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 있는 코인을 한국에 갔다가 팔면 쉽게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가격 차이를 줄여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코인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이 이 코인 세계에서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코인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 규모가 2위라는 건 국내 투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아까 봤던 대로 외국인들이 코인을 한국으로 이제 들여와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은 꽉 막혀 있죠. 그래서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수요는 높고 하니까 이 한국이라는 갈라파고스 섬 안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한국 안에서 이 한국 섬에서 계속 비싼 가격을 주고 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김프에 대해 알아보는 게 결국 이 김프로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김프로 과연 투자 기회를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아보고 그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김프를 확인을 해야겠죠. 김프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이 김프과 같은 사이트에서 김프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긴 해요. 여러 가지 코인들 김프를 한눈에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사이트들은 이제 아쉬운 점이 현재 김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좋은데 이 김프 수준이 지금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가 과연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만 보고는 이제 가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더 김프 투자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테더 김프 차트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구글 검색창에다가 트레이딩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가장 상단에 이 트레이딩뷰 사이트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 찾기 필드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어떤 종목을 검색을 할지에 대한 이제 종목 코드를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이제 김프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김프 확인하는 이 코드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테더의 김프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차트가 뜰 거예요. 이제 이 차트가 결국 이제 김프의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지 지금 현재 2%라고 여기 뜨죠. 이 2%라는 게 역사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난 1년간 김프의 흐름인데 좀 한번 살펴볼게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밴드에서 김프가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2%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최저치는 대략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밑꼬리를 달고 이제 내려간 게 있는데 이때가 이제 계엄이 터졌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김프가 엄청나게 좀 터졌었고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갔을 때는 10% 이상 김프가 올라갔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김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한 1%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는 그때 좀 들어간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요 윗부분으로 올라갈 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좀 확률적으로 좀 높은 투자다.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트레이딩 뷰는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이라던가 볼린저 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김프 차트에 저희가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적용을 한 김프 차트이고요.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이제 좀 가늠을 해보면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평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 빨간색이 있고 이 하단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밴드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평균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이례적으로 캔들들이 이 밴드를 뚫고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요럴 때라던가 가끔씩 이렇게 뚫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김프가 요만큼 갑자기 밴드를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해석을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균값 밖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평균 이하로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다시 밴드 안으로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다 라는 이제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 밑으로 튀어나왔을 때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고, 반대로 이렇게 밴드 위로 튀어나왔을 때 이때는 이례적으로 갑자기 김프가 너무 위로 솟아버린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을 때는 다시 또 평균으로 또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 밑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 매수, 이렇게 위로 튀어나갈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또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린 김프 차트를 가지고 김프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언제 또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 좀 그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보조 도구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프 투자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 투자는 쉽게 얘기해서 김프가 낮을 때 사고 김프가 높을 때 매도를 하면 돼요. 특히 김프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코인 가격이 이제 한국이 더 싸다는 건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김프를 지켜보다가 김프가 낮은 수준이라면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김프가 높다면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만 들으면 참 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1차원적인 김프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는 낮으면서 승리를 높일 수 있는 김프 투자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더로만 김프 투자를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테더는 이제 달러와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80%, 뭐 마이너스 90%막 가는 이런 잡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죠. 근데 테더는 기본적으로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 않고, 뭐 상승폭도 상방이 막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는 환율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김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김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프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투자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뭐 옛날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고, 이 부분까지 다루게 되면은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테라 루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더 김프 투자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더 김프 투자가 안전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 김프 투자를 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 지금 테더는 1,380원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테더가 20원 더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 역프라는 거고,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마이너스 1.4% 정도 역프리미엄인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은 이 1,380원인 테더가 결국에 이 실제 환율인 1,400원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20원의 차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나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환율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4%였던 김프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1.4%가 없어지고 0%가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1.4%가 올랐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달러는 1,400원이었는데 달러의 환율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도 달러는 똑같이 1,400원이겠죠.
근데 김프가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1380원 결국 이제 마이너스 20원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실제 환율과 똑같아졌다. 그 김프가 사라졌다. 그 얘기인즉슨 20원이 올랐다. 그래서 만약에 테더를 1380원에 구매를 했다면 1 USDT당 20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흘러간다면 굉장히 뭐 성공적인 투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시장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받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50원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환율은 1,400원이었는데 일주일 뒤에는 환율이 50원 떨어져서 1,350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프는 변동이 없고요. 현재 상태대로 마이너스 20원인 상태, 결국 마이너스 1.4의 김프가 껴있는 상태. 이 일주일이 지나도 김프가 해소가 안 된 거죠. 김프가 해소는 안 되고 환율은 50원 하락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는 이제 1,400원에서 50원이 하락한 거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연동되어 있는 테더도 똑같이 50원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때 USDT를 1380원에 매수를 했다면 저는 1 USDT당 50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때 이 1380원이라는 테더가 결국에 이 달러 가격과 같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지만 이 달러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고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환율 50원, 일주일 만에 50원 하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 뒤에 뭐 환율이 뭐 10원, 20원 떨어지는 거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테더가 달러 가격에 맞춰질 거다라는 이제 가정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달러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해버리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이제 김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 해지가 필요합니다. 이 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달러 숏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달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이 포지션을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테더 매수, 달러 선물 매도, 이 포지션을 함께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는 환율 변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딱 김프의 등락만으로 수익이 결정돼요.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두 개를 이 환 해지를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일한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 1번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환율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고 김프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김프가 사라져 환율 움직임은 없었고, 그래서 여기는 손익이 0이고 테더가 20원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20원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 해지를 했는데 숏을 했는데 여기서도 환율 변동은 없었으니까 여기서도 손익이 0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1 USDT당 20원의 수익, 이거 동일합니다. 이 환 해지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와 동일하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달러 선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이라던가 거래 수수료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이해를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달러 해지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와 상관없이 저는 20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2번을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환율이 50원 하락을 했다고 했죠. 환율이 1,400원이었는데 1,450원이 됐으니까 여기서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환율은 50원이 이제 하락을 했고 김프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김프는 변동이 없으니까 USDT도 따라서 5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 50원 하락에 대한 저희는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환 해지를 같이 했잖아요. 달러 선물 숏을 같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1,400원이었던 환율이 1,350원이 됐어요. 환율이 50원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숏 포지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국
상쇄가 됩니다. 저희는 환율이 50원이나 이제 하락을 하는 예상치 못한 이 케이스가 발생을 했지만 저희는 이 환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모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 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 변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김프의 등락만으로 저희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프가 마이너스일 때 이 마이너스인 김프가 뭐 0이 되건 아니면 뭐 1%가 되건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손실을 보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예시에서 마이너스 1.4%였잖아요. 이 1.4%인 김프가 더욱더 하락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환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손실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딱 이 케이스만 벗어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김프 투자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